추경안 통과라는 산을 넘은 국회가 이번엔 증세 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추경 본회의 미달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사과하고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 국장님,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을 늘리는 부분, 이건 재원 확보의 가장 마지막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아주 빠르게 증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요? 증세가 불가피한데 예. 지지율이 높을 때 하자라는 계산이 작용을 한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그게 정치적 계산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성장이라는 목표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이 복지 분야를 갖다가 이제 좀 뒤로 미루거나 약한 상태로 이제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 양극화 현상도 아주 심하고 그것을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산층들이 대거 지금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 속에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예산이 우리나라 10%대인데 OECD 평균이 한 23% 정도 내외 되니까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빨리 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누구한테나 쓰라린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반발이 많을 수 있어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지금 한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 모두에게 증세를 요구를 하는 보편적 증세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안 하고 소위 말하는 슈퍼리치 증세 부분에만 국한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찬성률을 갖다가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뒷순서로 안 미루고 지지율이 높은 지금으로 땡김으로써 그 정치적인 어떤 반발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내세우면서 필요한 돈이 178조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자문위원회가 그렇게 추산을 한 것이지 실제로는 훨씬 더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지금 이 부자 증세하면 3조 8천억 원 정도, 4조 원 정도인데 5년 곱하면 4, 5, 2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세수를 많이 확보를 해서 대략 지금 세계 잉여금이 지난해 6조 원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올해도 지금 부가가치세 잘 거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돈들을 모아가지고 또 대략 다 합해 보면 한 10조 정도씩 곱하기 5년 하면 50조 정도 충족이 되는데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숙제가 남는 거는 남죠. 그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서 이번 슈퍼리치 증세 다음 단계로서는 보편적 증세 문제가 거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지율이 어떠냐 그것이 굉장히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증세의 범위가 결국에는 점점 더 넓혀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출한 국정 5개년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슈퍼리치가 아니라 미들리치 앤드 미들 클래스까지도 아마 증세 범위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강 주피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 증세 논의를 제기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현 정부의 홍보 능력은 상당히 탁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정책이나 인사 이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포장하느냐 이 능력이 탁월한데 처음에 178조라는 증액 새로 써야 될 그런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문제가 막 제기되니까 살짝 주제를 증세로 바꾸자. 증세 그러면 어떻게 누구한테 할 거냐 얘기하니까 슈퍼리치한테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전환해서 이때 국민들의 관심이 178조로 어떻게 충당할 거야? 그거 맞는 얘기야? 이런 관심은 다 없어졌어요. 누구한테 거둘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것도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명예과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싹 어떤 이제 이 포장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괜찮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국민들이 동의를 많이 구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178조 추가로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슈퍼리치 증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많이 모아봐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리고 이 슈퍼리치들이 외국과의 어떤 경쟁에서 이게 증세로 인한 부담을 감내한다. 예. 이런 것을 다 가정하더라도 이게 한 6조, 연 6조 거친데요. 예. 그러면 178조 나누기 4 하면은 연 40조를 더 거야 되는데 못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실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 논의는 곧 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슈퍼리치만 아니라 미들리치, 미들 클래스까지도 예. 아마 증세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으로 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차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증세 부분이 결국 복지를 늘리려면 돈이 아까 말씀하셨던 돈을 가진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걷어서도 가능할 수 있나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복지 증진 방안이라는 게 예. 아주 획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충당하려면 예. 5년 동안 178조 그리고 그것을 5년을 또 나눠 보면은 38조 정도 듭니다. 네. 그럼 38조 매년 더 걷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슈퍼리치한테 지금 더 걷는 네. 계획이 5억 이상 과세하는 부분은 좀 더 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2천억 이상 그 순익 남기는 기업도 좀 더 내고 예.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연 6조 잘 돼야 6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왜 자꾸 잘 돼야라는 그 조건을 달냐면 그 슈퍼리치들은 국내 시장을 상대로 하지 않아요. 외국 시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과 경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 그러니까 이 슈퍼리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경쟁 요인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조금 덜 내는 이런 그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그거를 지금 상쇄해야 돼요. 네. 그러면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벌들한테 동의를 충분히 구해야지만 이 재벌들이 외국에 투자를 하는 식으로 빼돌리지도 않고 예. 그 빼돌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낸다고 쳐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구체적인 문제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증세가 워낙 민감한 문제이다 네. 보니까 여론을 선점하려는 여야의 노력도 이어지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명예 증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핀셋 증세, 반대로 야당에서는 폭탄이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도 네, 하거든요. 그 세금이라는 게 민주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거든요. 그건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거기서 반면교사로 여러 가지를 교훈을 얻어서 비교적 잘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도 이 지금 과세 네이밍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과세냐 증세냐 라는 데서도 증세보다는 과세를 선호하고 또 그 과세라는 말 앞에도 명예, 사랑 이런 말들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 예. 그 명예 붙이면 명예롭고 사랑 붙이면 사랑스러워지는 거는 아니죠. 예. 이거 어디까지나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명, 발언 그 본질을 갖다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돈 더 내야 되는 사람은 명예 과세, 뭐 사랑 과세 이러면 글쎄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고 예. 그다음에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도 명예스럽고 싶고 뭐 다 사랑받고 싶지 특정인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건 그때 그 정치적
그 상황을 모면을 하는 데는 좋지만 네. 장기적으로 좋지 않겠다. 정명, 정확한 이름 붙이기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복지, 어떤 분야에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가 모호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빨리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복지도 전략화해서 복지를 해야지 hun천만천 써가지고 복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어떻게 칵테일 믹스를 해가지고 정책 네. 믹스를 해서 잘 국민들한테 제시해 주느냐, 이거 과제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과세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들도 많은 예. 그 보편적 과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예. 그다음에 뭐 조물주의에 건물주 있다는 말도 있지만 그 재산세 문제에 있어서 예. 좀 더 재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탈루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또 더 과세할 여지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 의원께서도 네.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 수요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를 놓고 보편적 증세의 문제가 반드시 제기가 되게 돼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그래서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런 걸 염두에다 뒀을 때 지금 편법의 네이밍은 좀 알겠습니다. 바람직하지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딱 잠시만요. 예, 저희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예. 그 소개를 좀 해드리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지금 상당히 검찰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실 검증과 관련해서 이용주 의원이 참고인으로 내일 오후 3시에 소환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시죠. 그 당시에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었잖아요. 근데 뭐 계속해서 이번 주쯤에는 소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되면서 결국 이제 내일 오후 3시에 소환이 되는데 이용주 의원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면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용주 의원에 관한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이원진 씨인가요? 그분하고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뭐냐? 그 공명선거 단장이나 네. 지휘부였던 분들이 과연 그 이유미 씨의 그 증거 조작에 대해서 알면서 묵인했느냐, 알 수 있었는데 애써 무시했느냐, 예. 이게 핵심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그 국민의당 지도부는 우리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이용주 의원이 검사 생활을 20년 했어요. 네. 예. 민환 검사였어요. 그런 분들이 과연 이제 저런 그 증거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그래 괜찮아 하고 넘겼을까? 뭔가 찝찝하니까 한번 더 점검해봐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 예.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 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알 수 있었다라고 지금 간주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이용주 의원까지도 미필적 고의라는 혐의가 맨 처음 적용이 될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죠.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만 공명선거 단장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우리 차 의원께서 뭐 큰 줄거리 말씀 주셨지만 그 국민의당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5월 5일에서 첫 번째 이제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다음 날 또 이틀 뒤에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너가는 과정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뭐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걸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경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그 인사청문회 보셨을 텐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이용주 의원이 질문들도 좀 날카롭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푸시를 하는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하루가 딱 지나서 검찰에서 소환, 뭐 물론 참고인 신분이지만 불렀거든요. 공교롭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 의원님께서는. 글쎄 뭐 지금 문무일 총장이 아직 그 임명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제 검찰의 어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문 내용하고는 특별하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도 예. 얘기했듯이 아마 분명히 검찰에서 정말로 문제인식을 갖고 제대로 조사한다면 이용주 의원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20년 동안 검사를 했고 또 이게 증거 제출 이후에 사후에 다시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합리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은 있죠. 예. 그 국민의당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그제죠. 토요일이죠. 본회의에서 네. 추경안이 통과가 됐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표결 예. 직전에 한국당 의원들이 갑자기 퇴장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논의가 되는 부분들은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 26명이 왜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 정족수 미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그쪽에 있다라고 지금 책임이 돌려지는 것 같은데 내부 단속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한국당은 당연히 저 본회의를 좀 골탕 먹인 느낌이 있어서 거기도 뭐 잘했다고 그러기는 어렵지만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한 거죠. 하마터면 옆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간다는 말처럼 저기 한국당 믿다가 아무것도 못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더더욱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는 첫 장면이었습니다. 예. 첫 장면이 가장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당이 약속하고 뒤통수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앞서서 한국당한테 가서는 참석해달라고 읍소하다가 예. 그거 표결 끝나고 나서 책임 문제가 돌아오니까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적 도의상 보기 대단히 안 좋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당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야기가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보통 해외에 나가는 분들 예. 그것이 공무든 개인적인 용무든지 간에 요즘 그거 하려면 비행기 티켓팅서부터 일정 잡고 비행기 티켓팅하고 상대방하고 약속 잡고 뭐하고 한참 전에서부터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협의 전에 이미 이 합의 이전에 예. 훨씬 이전부터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맹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정 논의에 있어가지고 그 26명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 또 국회의원 전체로 넓혀서 보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다 공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하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 대단히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국민 눈앞에. 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역시 좀 비판적인 시각이시죠. 제가 할 얘기를 우리 강 주필께서 다 얘기하셨는데 예. 하나 뭐 차이 나는 건 옆집 처녀 믿은 게 아니라 옆집 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실제 현재 더민주당과의 경쟁자지 네. 무슨 더민주당과 미로를 하는 그런 뭐 이중대 삼중대 당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자유한국당을 믿었다. 글쎄요, 저는 그것을 믿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믿었다고 나중에 타박하는 것도 또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원식 대표의 그 지도력 이 문제가 상당히 제가 볼 네. 때는 손상이 많이 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면요. 예. 이런 본회의 참석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 사실 본회의 참석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자체가 다음에 공천받고 당선되는데 별로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예. 따라서 원내대표는 시간 단위로 이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실제 어떻게 보면은 협박도 하고 어떻게 보면 회유도 하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면 원내 부대표 있지 않습니까? 부대표들한테 담당자를 다 정해요. 뭐 옛날에 무슨 5호 담당제 하듯이 해가지고 다 동선을 다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실 그 원내대표 믿고 뭐 다른 뭐 외국에 가거나 아니면 뭐 효도 관광 갔던 분들이 다 이게 지금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겁니다. 실제 제가 보면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바꿔 볼게요. 김학철 충북도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점입 가경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점입 추경입니다. 저는 아주 추합니다. 예, 언론에 화가 난다는 등 뭐 여기까지도 그렇고 현장을 안 나간 대통령과 의원들을 탄핵해야 된다고까지 SNS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이분이 기자 출신입니다. 예. 근데 왜 언론에다 저렇게 타박을 하는지 본인이 좀 명구스럽지 않은지 좀 우선에 묻고 싶고요. 네. 기자 출신으로서. 그다음에 발언이 처음서부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기자 생활할 때도 외유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비판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데스크를 볼 때도 그 외유 문제에 있어서 내용이 문제다. 무조건 되고 나가는 것만 문제 삼을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정말 알찬 건지 관광성인지 이런 걸 갖다 엄밀하게 따져서 비난을 해도 비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고 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도 이번에 같이 나갔던 네 분도 정말 일다운 일을 하러 간 건지 관광인지 이런 거 다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내용은 그렇게 소상하게 밝혀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행선지를 보면 관광 같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김학철 의원은 그래서 자기 나간 게 일 때문에 나갔다는 걸 갖다 소상히 소명을 하면 될 일이지 국민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무슨 설치류에 비교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자기는 보여주기식 그걸 안 한다든지 이거는 소신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럴까 소신도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더 궁지에 몰리니까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데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 거지 남을 왜 합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일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 영부인은 그 수해 현장 가가지고 봉사활동까지 하고 왔는데 이 지금 현재 자기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갖다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공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건지 생각하는 자세가 갖춰진 건지 참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글쎄 이래요. 그 의원이 이제 외국에 나가면 실제 보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공무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면 수해가 났는데 그 수해 현장에 더 중요한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나간 계획을 계속 한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또 그런 실수는 또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그 이후에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는 최고의 금기 사항을 건드린 거죠. 자기를 뽑아준 국민, 자기한테 월급을 주는 국민을 설치류에 비유한 것. 이게 제일 문제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